안녕하세요. 영화감독이고 또 커뮤니티 비프의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조원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의 어묵탕과 꼼장어를 주제로 부산의 음식 문화를 소개했다면 올해는 부산의 노포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함께 맛있는 부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리 여행을 떠나실 박찬일 요리 연구가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다시 뵙네요. 부산은 그동안 보시기 어땠습니까? 부산도 코로나 위기가 많이 여름에 썰물처럼 그렇죠. 민물처럼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네, 여름에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음식점들이 몇 군데가 기약 없이 문을 닫았어요. 아이고,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노포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노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문을 닫으면서 그때 굉장히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예.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다녔던 예. 그 모습 그대로 맛도 그대로 했었던 집들이 이제 코로나를 못 이기고 문을 닫는 걸 보고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게 역사에 보면 그 역사적인 시련도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도 맞습니다. 버텨왔는데 코로나는 못 네. 버티신 셈이네요. 추억이 지워지는 게 그 장소를 많이 갔다 왔다 했었던 사람한테는 또 굉장히 좀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여기 사실은 한 20년 만에 아, 그래요? 네, 오는 거거든요. 저는 2년 안 된 것 같아요. 가게 안 받... 예, 코로나 전에 바로 직전에 와서 선생님 저 와서 깜짝 지금 놀랐어요. 네, 공상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저도 옛날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세련된 집이었나? 아,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겠구나 했는데 얼마 안 됐다고 예, 네, 예. 말씀드렸고. 여기가 부산 맛 좀 아는 부산 형님이 알려준 한 기막힌 곳이 있다 그래서 아, 너무 깜짝 뭐야? 네. 오. 사장님 이거 대자 소자 네. 예? 소자가 이만해요. 말로 사실 20년 전에 제가 여기 올 때는 맛도 잘 몰랐고 대학생 시절이니까 네, 네. 돈도 없고 해서 네. 이 집에 온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 싸서였거든요. 양이 많고 싸다. 예, 오양장육이라는 게 굉장히 그 당시에 고급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대학생이 자기 용돈으로 못 먹을 못 만한 먹죠. 그런 네. 음식이 아니었는데 여기 오면 이걸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쌌기 때문에 맛이 있어서 이 집을 왔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싸서 왔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지금 진실의 문을 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오양장육 이렇게 써놓고 만두 같이 팔던 집들이 부산에서 놀란 거예요. 서울에는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 연희동에 일부 남아있지만 그 도심에 여러 군데 되게 많았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려 배달집이 되거나 이렇게 가지고는 이 오양장육과 만두가 중국식 스낵 요리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메뉴인 거죠. 네. 지금 정말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부산 오니까 이게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고 그 가게 노포 가게 먹으면서 저는 결국 서울의 옛날에 아버지들 다니던 가게를 기억을 다시 하게 됐는데 야, 저 흔드는 거 봐라. 야, 진짜 오, 여기 슬러시 소주 같은데요? 그 흔들면 네. 젊은 사람이고 네. 안 흔들면 아재거든. 아재들은 이게 안 방송용으로 흔들어 그런 거. 적합하지 않은데 길이라는 걸 하죠. 아 길이 이거 약간 그거 없어졌지.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게 일본 말이에요 이게. 일본 그렇죠. 말. 예, 아 그렇구나. 일단 한번 좀 예. 네, 저는 이거 물만두 이 장육 소스에다가 먹는 게 감독 이 집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어떻게 돼요 역사가? 87년에 처음 시작하셨대요. 테이블 하나로 처음 해주셨어요. 석기 시대가 아니에요.
와, 아재. 아재 유머.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장사를 하셨으면 근데 노포에도 왜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아니 어떻게 생기자마자 노포였던 집. 그러니까. 집이. 네. 석기 시대부터 장사를 했으면 이 이름이 뭐랄까 오양장육하고 만두를 파는 네. 일종의 중국 음식점 네. 같은데 석기 시대라는 이름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냥 무슨 뭐 루, 뭐 원,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한 두세 번 오고 사장님한테 왜 석기 시대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 질문 한 10,000번쯤 들었다는 그렇겠지. 표정으로 내 이름이 석기라. 여기서 이거 오양장육 먹고 놀란 얘기 모르시죠? 서울은 소고기를 쓰거든요. 아 그래요? 오양장육에. 오양장육? 예. 몰랐어요. 옛날엔 돼지고기 썼겠죠.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수입 소고기도 있고 소고기가 싸지면서 소고기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돼지고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네. 여기다 왔는데 여기는 너무나 당연히 돼지고기예요. 초량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식 문화도 중국식 음식 문화도 부산이 훨씬 보수적이고 옛것을 더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는 서울에서 거의 그 만두 전문으로 하는 집들이 화교들이 하는 집들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기 부산은 그걸 초량이 지금 상당히 번성하고 관광을 많이 오시지만 얼마 전 동안에도 약간 쇠락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계속 만두를 빚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자, 건배. 네. 이야. 제가 이런 국물 네. 찾아서 먹으러 다니잖아요. 왜냐면 어. 볶음밥에 언젠가부터 짬뽕 국물만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계란국을, 그러니까 기호가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자극적인 음식을 더 먹게 되고 중국 식당에 중국집에 우동이 없어졌어요, 거의. 하는 데가 아주 드물어요. 근데 네. 재밌는 게 부산의 중국집은 아직도 우동이 많아요. 우동하죠. 서울은 없어졌어, 거의. 그러니까 순한 이런 음식이 이게 원래 중국에서 계란탕이나 또 네. 볶음밥에 계란국 주는 이 고유한 맛이 있잖아요. 네네. 요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부산은 늘 아직 주죠. 짬뽕 국물을 주는 집들도 있지만 꼭 볶음밥에만 계란탕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군요. 꼭. 아, 이 야, 손 주름과 네. 이 사람의 세공이 녹아 있잖아요. 네. 아, 이게 만두의 값이라는 건 사람들이 저항선이 있잖아요. 네. 이걸 10,000원 못 받거든. 그렇죠.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긴 가격도 아직도 저렴하네요. 이야. 이 찐만두, 통만두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 층층 쌓아가지고. 네, 층층 쌓아. 누가 많이 먹나 시합하고. 네. 한국식의 분식집이라는 게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네. 유행하기 시작하던 때죠. 그러니까 7, 80년대에 거기서 반드시 팔았어요. 네. 또 빚어서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나 와야 먹을 수 있는 수제 손만두. 네. 어우. 아, 진짜 옛날 그 찐만두, 통만두 맛이다. 굉장히 잘 만든 예. 샤오롱바오 느낌도 좀 있고. 예. 이건 이제 효자는 아니고 교자인데 이것 자체도 정말 이제는 기념물 네. 점점 없어지죠. 재발견이네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중국식으로 하는 집은 그중에 만두에 당면이 안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구나. 원래 중국식은 당면이 없죠. 그건 중국인들한테 국수거든요. 네네. 따로 먹는 거지 네. 만두 소로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이게
한국식이냐 중국식이냐 또 가르는 어떤 선이기도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왜 이런 노포들 보면은 특징이 메뉴가 단순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딱 오양장육하고 만두 베레이션 4가지, 오양장육 소자 대자, 예. 그걸 그냥 게임 끝이니까. 오늘 드셔보신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역시 저는 오양장육. 근데 만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먹었고, 네. 오양장육은 그 옛날 아버지 생각하면서 먹었고. 저는 저 튀김 군만두가 이렇게까지 맛있을 수 있나. 네, 튀김을 걸작. 네, 깜짝 놀랐다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중심가에는 이렇게 골목들이 예. 도사리고 있는 게 참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그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혈관이 피가 네. 구석구석 다 가야. 재개발을 잘못해버리면 그렇죠. 골목이 없어지니까. 그 서울 종로에도 골목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삐딱하고 네. 크기도 다르고 구불구불하고 이런 옛날 사람이 다니던 길을 그대로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시대에 몇 안 되는 구조물이 그대로 있달까? 네. 골목은? 근데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는 추세 아닙니까? 아유, 고갈비는 전국적인 음식 아니었나요? 그 다른 대도시 뭐 지역은 모르겠는데 네. 이게 부산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서울에서 먹을 때. 예.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고갈비라는 음식이 그냥 존재하는 거였기 때문에 부산에서만 파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리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도 고갈비집이 유명한 데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고갈비가 부산 음식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종로통의 민속주점에 이런 데 허름한 집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가는 집에 안주를 많이 팔았는데 이유가 별게 아니라 쌌거든. 싸서. 맞아요. 고등어가 너무너무 쌌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갈비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고갈비랑 고등어구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때 물었었거든요. 고갈비는 빨간 양념장을 얹어주는 거고 고등어구이는 그거 안 얹어주는 거예요. 진짜 갈비를 못 먹으니까 네. 고등어에다 갈비라고 붙여서 먹으면서 서민의 안주로 즐겼다 이런. 근데 그건 해석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온 여기 남마담집, 여기가 좀 고갈비의 원조격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판 집인지는 그렇진 모르겠지만 않겠지만 유명해지지만 설마. 네. 아마도 저쪽 짜갈치에서 그냥 고등어구이를 누가 고갈비라고 농담처럼 팔지 않았을까? 물론 이 가게가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흥미로운 음식이고, 지금도 근데 그러면 고등어구이는 짜갈치 지금도 팔잖아요. 그렇죠. 네, 뭐 진주식당, 오복집 뭐 이런 데서 그 백반으로 생선구이 백반 할 때 꼭 고등어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 사철은 어떻게 팔더라고요. 고등어가 맛이 없은 철에도 무조건 팔아요. 이거. 그렇죠. 우와. 오. 아, 이게 서울에는 양념 끼워줘 주는 걸 고갈비라 그러는데. 오. 양념 밑에 있어. 네. 그거를 딱. 벌써 기름 올라오네, 슬슬. 겨울은 아닌데. 옛날에는 벽에 저런 그 낙서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그 젊은 분들이 새로 컨셉을 만들어 하는 집 중에 보면 아까 말씀 실비집이나 대포집 컨셉을 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새로 생겼는데 양은 주전자하고 양은 잔이 벗겨져 있어요. 네. 찌그러져 있고. 네. 그것이 뭐 일종의 레트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물들이 정말 기가 막히네. 그대로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네, 천운. 개발 바람을 피해서. 그렇죠. 게다가 여기가 남포동, 광복동 일대가 서울로 치면은 명동 같은 데니까 그렇죠.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비싼 동네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근데 그 바로 뒷골목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앞이 미화당 옛날 미화당 백화점이라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데 골목 하나 안으로 딱 들어와서 이런 이렇게 좀 비싸지 않은 종류의 음식들을 파는 그리고 그다음에 건물이 현대화되지 않은 건물인 이런 곳들이 남아 있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거죠. 네, 운이 좋은 거기도 하고 부산이 그만큼 서울만큼 빠른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럴 수도 예.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집에 와서 이게 옛날 안주를 먹으니까 더더욱 부산이 갖는 그런 역사성이 더 뚜렷해진달까? 뭐 그냥 서민의 안주지만 그런 데서 사실 역사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것은 뭐 나쁜 기억은 원래 소거되거나 중첩돼서 압축돼서 약하게 표현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기억이. 안 그러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억은 좀 과장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옛날은 좋았다라는 기억은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 미화시키는 건 있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추억이라는 것은 원래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억이 더 우리 삶에 더 강력한 소구력이 있고 자꾸 그 시절을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술 마셨던 집들을 우린 또 그 괴로웠던 시절이지만 다시 여기 와서 확인해보는 우린 올드보이 아니에요, 우린 사실. 네, 그렇죠. 올드보이들이 와서 20살 때 먹었던 고갈비, 자그마치 30 몇 년 전에 고갈비를 지금 다시 먹으니까 이런 걸 흔히 감개무량하다고 해요. 네. 옛날에 실비집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게 가게 이름인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옆에 조그맣게 네. 실비집, 실비제공 네. 이렇게. 실비집이 많았던 시절이 제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실비집이라고 되는 데를 거의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순진한 마음에 아, 저 집엔 실비라는 음식을 파는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니까 그렇죠. 어른들의 그 영역이잖아요. 네. 실비가 무슨 뜻이? 실제가 마진이 거의 없다. 조금만 이윤을 붙인다. 원가 제공이군요. 그러니까 실자에다가 비용 비자를 써서 음. 실비라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그게 대포집과 같은 거예요. 네. 보통 실비집이 대포집이고 대포집이 실비집이죠. 나는 대포집에 그 대포라는 말도 기원이 뭔지 궁금해요. 대포가 그냥 이렇게 큰 잔에다가 청주 따라주는 거잖아요. 그 왜 대포예요? 바가지를 대포라고 합니다. 아, 옛날에 주막집에서 네. 큰 대포잔에다가 그걸 마셨다. 그래서 그래서 대포집이라는 게 나왔다는 게 그게 정설이고요. 표주박이 박 같은 거에 가득 담아서 낸다 이런 의미로 뭔가 술을 간편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 그걸 대포라고 의미가 좀 확장됐달까? 그렇군요. 우리 윗세대 그러니까 뭐 40년생, 50년생 이분들 그러니까 지금 노장인 분들 세대에 있었던 그런 실비집이 대포집. 영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안주는 싸게 팔고 술은 원래 마진이 좀 있으니까 예. 술로 마진을 남기고 안주를 영가에 공급한다. 예.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사실 그런 개념의 술집들이 좀 있거든요. 네, 있죠. 또 부산의 마라톤집 네. 이런 데가 이제 어묵을 파는 대포집, 대포집. 잔술집 뭐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해와서 지금 그런 데 가면 간혹 그 노인분들 그 시절의 왕년의 그 가게의 그 스타였던 그런 분들이 와서 즐기시는 경우를 이제 초저녁에 주로 많이 오시죠. 일찍 드시고 들어가는 거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제 5시쯤이나 그럴 때 가보고 싶어요. 네. 가서 그 어른들 머리 성성한 백발의 어른들이 앉아 즐기시는 모습 보면 사라진 시대들 그리고 그때 뭐 정치적으로 정말 불안정했고 그 폭력, 뭐 질서, 강요된 질서 뭐 그런 어두웠고 암울했던 시기를 또 술로 버티던 시기가 노동도 굉장히 과도했고 네. 미래가 아주 어둡고 불투명했던 시기 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그런 술집의 현장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잔. 네. 우리 대포를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감독님 보통 이렇게 해안 도시 그러면 네.
해안선이 낮으니까 평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부산은 산이 많잖아요. 산복도로도 있고. 네. 아니 부산의 산자가 아, 내산자잖아요. 그러네. 아예 네. 그냥 부산이 산으로 이루어진 셔틀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모양의 그렇죠. 산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계단도 네. 많고 이게 사실 부산이 그만큼 도시 개발을 옛날에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이런 경사지는 깎아버린다든지 그렇죠. 차가 통행할 수 있는 대로 했을 텐데 그 말씀이 되게 흥미롭네요. 계단은 사람만이 가는 길이다. 네. 그래서 정겹고 네. 사람의 정치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는 길. 한잔 하시죠. 네. 옛날에 소주 마시던 집들은 다 이제 선술집. 그러게요. 선술집이란 말 많이 썼죠. 근데 그게 선술집이 서서 마신다는 뜻인 거죠? 맞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서서 마시던 집이 있었어요? 포장마차. 아, 포장마차. 저희 세대들 50대들이 이제 술을 배우던 20대, 30대는 선술집이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선술집이 어디 있었냐? 지역의 거점 도시들의 약간, 그다음에 그 장이 있는 곳에는 선술집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일꾼들, 노동자분들이 이제 머릿수건 걸치고 와서 한 잔 먹고 가는데 진짜 서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술집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선술집이 안주가 공짜인데, 그러니까 통술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다 원래 서서 마시는 옛날의 문화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뭐 김치나 이런 밑반찬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풋고추에 뭐 된장 이런 거 그냥 공짜로 드리는 김치 뭐 이런 거. 그게 우리 술집 문화를 한때 굉장히 중요한 술집 문화였는데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원래 일꾼들이 이렇게 서서 먹고 당연히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선술집일 수밖에 없었다. 그게 그 선술집이 그 후에도 살아남았던 설이 있고, 아니다, 그런 술집들보다 일본에서 들어온 선술집 스타일이 더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근데 지금 선술집이 없어요. 거의. 선술집 그러면 실제 서서 먹는데 서서 먹진 않고 그냥 선술집은 이렇게 술을 파는 저렴한 술집을 그냥 선술집이라고 하죠. 지금 사실 여기 우리가 온 타카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노포라기에는 한 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 노포가 될 집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타카라를 제가 좀 골라봤는데, 여기가 이제 좀 요즘에 이야기하는 선술집의 좀 스타일에 좀 가까운 집인 것 같아요.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일본식 꼬지집 뭐 이런 느낌인데, 메뉴들이 보면은 한우 육회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 닭껍질 튀김은 굉장히 모던한 음식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이 꼬지도 먹을 수 있고, 좀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갔다 온 집들은 단순한 메뉴로 승부를 했다면 여기는 좀 다양하고, 그 다양한 메뉴들이 퀄리티들이 대부분 높아요. 부산이 노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부산이 노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동산이 많이 안 올라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노포들이 쫓겨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건물이 높은 건물이 들어서야 그 가치가 그렇죠. 유리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부산은 서울에 비해서는 뭐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서울에 비해서는 좀 부동산의 상승폭이 좀 적으니까 가게들이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산 집들은 너무 만약에 오르면은 여기 부수고 빌딩 지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또 그만큼 오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가게를, 그 건물을 건물주가 장사를 할 때도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를 드는 사람들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큰 되게 것 같아요. 높은 뭐 단층이거나 네. 뭐 되게 작은 건물이잖아요. 네. 작고 이제 서민적인 그런 건물들, 네. 옛날 건물들, 뭐 우리 옛날에 그런 뭐 타일로 이렇게 붙은 건물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역 일대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네. 그 노포를 포함해서 전체 개발을 같이 그렇죠. 75% 이상인가 뭐 동일한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노포의 붕괴를 앞당긴 것이 서울에서 여러 가지 경우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산이 그걸 뭐 의도적으로 지켜간달까 그렇게 뭐 하긴 애매하지만 그것이 부산의 특색이고 부산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요. 제가 참 부산에서 없어져서 아쉬운 노포 중에 하나가 옛날에 하야리아 부대라고 지금 시민공원 되어 있는 친구의 하야리아 부대 담벼락 바로 건너편에 작은 진짜 이렇게 세로로 길쭉한 2층 건물에 1층에 그 어묵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재개발을 하면서 하야리아 부대가 철수를 하고 거기가 공원화되면서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제분들이 부산에 한 2군데 정도 거기를 이어받은 집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그 자리에 그 건물에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의 그 노하우였기 때문에 맛이 있었던 건데 이제 자제분들이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옛날 분위기도 안 나고 맛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가 없어지면서 또 사람들이 안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다 없어진 상황이 됐는데 저는 아직도 그 집에 그 소임줄이 자다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 맛이 변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결국은 음식은 정서적인 것이 절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의 사람들, 그때의 공간, 그때 심지어 가게에서 냄새도 나거든요. 고유한 가게마다 사람들의 채취처럼 가게에도 채취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부산도 그런 순간이 언젠가 온다면 뭐 감독님도 부산 사람이고 좀 지켜갈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없어지면 다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원한 것은 모조품이죠. 냉정히 그렇죠. 얘기하면. 이 오늘 올해는 이제 노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 박찬일 요리 연구가님하고 같이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요리 여행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마다 좀 거듭되면 될수록 결국은 하는 이야기는 비슷할 것 같아요. 오래된 부산의 맛집에 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무슨 얘기 해볼까요? 부산이 옛날에 회가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니까 옛날에 부산의 서민들의 회문화, 부산만의 회문화는 없나? 네, 하면 궁금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회백밥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찾아가서 먹는 이유가 그런 건데 좀 구체적으로 감독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회로 한번 달리는 걸로 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